네, 첫 번째 경제 한 뉴스는 외식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가 얼마나 올랐을지 평론가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통계청 자료가 있는데요. 이 통계청 자료를 본다 그러면 2020년 대비해서 5년 전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외식 물가가요 25%나 올랐다. 이런 이제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외식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이제는 부담스럽게 가고 있고 특히 이제 가공식품 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공식품은요 사실상 통계청이 조사하는 39개의 품목이 있는데 무려 30개가요 20%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김밥 같은 경우가요 38% 올랐고요. 이 5년 전 대비입니다. 네, 햄버거가 37%, 그다음에 뭐 떡볶이 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즐겨 먹는 모든 품목들이 사실상 많이 오른 상태다. 외식 물가가 올랐다는 표현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쉽지 않아요 정말. 아니 근데 주말에는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외식해서 좀 돈가스도 썰어보고 스파게티도 좀 먹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는 가도 굳이 에이드까지는 안 먹어도 되지. 근데 뭐 하나라도 메뉴를 빼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정말 네. 점심시간에 체감을 하고 있는 게 점심 이제 사 먹어야 되잖아, 직장인들은. 그렇죠. 근데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냉면집 가면 편육을 못 시켜요. 너무 비싸잖아. 뭐 점심에 편육까지 드세요. 아니 그래도 좀 먹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냉면만 사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사주는 게 어디야? 사주는 게 어디야? 만두까지 이제 못 시켜주는 거야. 너무 비싸, 진짜. 네. 이렇게 힘든 상황이죠, 진짜.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식비 같은 경우에는 필수 지출 품목이거든요. 굶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가와는 다르게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점심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넘는 콩국수, 또 냉면도 15,000원대가 넘고요. 삼계탕 같은 경우도 지금 2만 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점심에 런치, 인플레이션에 인플레이션 이 둘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런치플레이션.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차라리 도시락이나 이런 걸로 간편하게 때우자 이런 상황으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는 10,000원이면은 한 끼를 좀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어갖고 10,000원의 행복 뭐 이런 얘기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10,000원. 이젠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소비자 물가보다 왜 외식 물가 상승폭이 훨씬 큰 건가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식자재 비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식자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기상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으니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사실 고환율 상태에 있었거든요. 네. 환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먹는 가격이 이제 높아졌다. 가공식품 가격이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식 물가 딱 이러면요 먹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우리 서비스 물가도 포함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배달 같은 경우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외식 물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장님들도 부담스러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재값이. 그러다 보니까 음식값을 올려야 되겠는데 이게 올리자니 고객이 떠나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또 그대로 두자니 힘들고. 손해보고 팔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분기에 이 외식업계의 음식점 폐업률이 1분기 안에 본다 그러면 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 먹는 사람도 힘들지만 파는 사람도 힘드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이러다 다 죽어 약간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오징어 게임 지금 힘든 거예요? 끝까지 하시지 못했어요. 이런 치솟는 물가, 음식 물가 대책 뭐 없나요, 교수님? 현재 한국의 식음료 물가 수준을 보면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식음료 물가 지수가 사실은 스위스 다음으로 높은 38개국 중에 거의 2위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인데요.
다행히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식 물가가 식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 식자재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첫째로는 조금 저희 그 수입 같은 것들의 다변화를 통해서 조금 이 공급을 관리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에서의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좀 유통 비용을 낮추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그래프 보니까 이제 이해되네요. 스위스 하면은 물가 높기로 정말 유명한데 스위스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니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예, 다 같이 좀 힘냈으면 좋겠고 외식 물가가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 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얘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손보험 이슈가 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약사항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1,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선택적 특약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는 얘기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일단 1, 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매년 많이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럽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이번에 이제 공약사항이 있다 보니 당연히 그러면 금감원이나 금융위 쪽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 부분을 이 선택적 특약의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네. 보통 특약이라고 하면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추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선택형 특약은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제외하는 방식인 건가요, 평론가님? 네, 아주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내가 예전에 아팠던 적이 있어요. 병력이 있는 거죠. 또는 수술한 적이 있다. 이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 특약이라고 해서 더 가입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는 가중시키는 특약이 그동안의 특약이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선택형 특약은 더 내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빼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항목들을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외한 만큼 보험료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특약이 적용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덜어주는 새로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나한테 필요 없는 항목을 빼는 대신에 보험료까지 절감해주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거든요. 이게 선택형 특약인데, 근데 그 나한테 필요 없는 걸 어떤 기준으로 뭐가 빠지는 건지 또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궁금해요. 네. 이게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시장 상황을 본다 그러면 비급여 항목은 이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라 본다 그러면 이미 아시겠지만 비급여 주사들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MRI 같은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도수 치료 같은 게 있겠죠. 이게 사실 보험료에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급여 항목을 선택적으로 이제 빼겠다. 이렇게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 빼서 보험 상품이 가능하다.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보험료가 좀 낮아질 수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요. 한 20에서 3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3세대 실손보험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인데 3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을 때 그 상품의 특징이 이런 어떤 비급여 항목을 선택적으로 사실상 이렇게 특약 가입할 수 있도록 부분해서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3세대 실손보험이 1, 2세대보다 20에서 30% 정도 저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도 만약에 선택적 특약이 나온다 그러면 20에서 30%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1, 2세대 실손보험에서 특약 부분을 선택적 특약으로 제외해준다. 그러면 기본 상품, 그러니까 1, 2세대 상품의 기본 계약이 새로 계약이 되느냐 아니면은 기존 계약 그대로 가느냐 이거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1, 2세대 실손보험을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하는 거라 그러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상품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겠네요. 실손보험 관련된 시청자 질문 들어왔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주세요. 자, 2년 전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치료비를 모았다가 청구했더니 보험료가 2배로 할증됐습니다. 어머. 실손보험 할증 안 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분 거의 제 사연하고 똑같아요. 진짜요? 제가 그렇게 진짜로 모아놨는데 저는 모았다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하는 건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맞아, 그럴 수 알려줬어 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맞아요. 모아갖고 했는데 더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째요? 할증 나온 네. 거지. 예.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거 맞아? 그랬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왜 맞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통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는요,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에이, 뭐 모아서 내야지, 모아서 네. 청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4세대 실손보험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할증과 할인이 되는데, 이 할증과 할인의 구분을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금액으로 따집니다. 근데 그 금액을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비급여 항목에 100만 원이 넘어간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비급여 항목을 내가 냈다. 그러면요, 할증이 되는데 100% 할증이 됩니다. 150만에서 300만 원 비급여 항목에 청구하잖아요. 200% 할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단위로 가요. 1년 단위로.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막 몇 년치를 모아서 100만 원을 넘게 네. 내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할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나온 사례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증이 된 건데, 그럼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4세대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팁은요, 일단 보험사 앱을 통해서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얼마나 받고 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남았는지도 계산이 돼요. 네. 100만 원 안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청구 타이밍을 조금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어차피 3년 안에 청구하면 돼요. 그런데 1년 단위로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1년에 모았던 거를 100만 원을 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올해 말에 청구할 거를 내년도 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한꺼번에 청구하지 말고 분산해서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 안 넘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산해서 청구하게 되면은 이제 할증이 안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활용하셔서 이번에 청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저는 권혁준 평